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인격체, 법이 인정해주는 인격체로서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비영리 법인입니다. 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비영리 법인들은 대부분 사회공헌적인 목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공헌, 어떻게 보면 나라가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비영리 법인들이 대신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상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영리 법인으로서는 공익사업이나 사회공헌사업을 기부해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기부금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상호간에 이해가 일치되는 그런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영리 법인의 최종 목적은 공익법인을 등록을 해서 많은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영리 법인이 설립돼서 수십 년 동안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왜냐, 비영리 법인은 그만두는 순간 모든 것이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신중해야 되지만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존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고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경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연락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든가 대표자를 변경해야 된다든가 주소지를 변경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변경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헌재가 있고 뭐 이렇게 헌법 문제, 법령적인 문제 이런 식의 것이 어떤 다수가 모여 있는 집단에게 기준과 갈 길을 알려주고 상호 간에 갈등이 발생됐을 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법이다 보니까 그 비영리 법인에서는 바로 정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을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는 비영리 법인의 그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정관을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해서 승인을 받고 이러는데 그 정관은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죠. 이해 집단들 간에 또는 그 비영리 법인이 어떻게 사업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부금 수입도 많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었을 때는 정관 개정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 인력만으로는 정관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민경 행정사와 같은 비영리 법인의 전문가, 또 저 이민경 행정사는 국회 보좌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또 심사하는 그런 역할도 해온 터라 이제 많은 분들이 정관 개정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이제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임원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냐,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이냐, 총회에서 결정할 것이냐, 결정할 때는 그 찬성, 그러니까 출석 몇 %고 찬성은 몇 %냐 뭐 이런 등등 굉장히 예민한 조항들이 있고, 그 조항이 각각 이해 집단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서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공신력,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반론 제기에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가에게 이제 의뢰들을 하시죠. 이와 같이 정관 개정을 위해서 의뢰하시는 경우가 있고, 정관을 이렇게 개정을 하면 또 개정한 이후에 총회를 하고 총회 회의록을 남기고 그와 같은 자료를 갖고
법인을 등록해준 기관. 요번에 저한테 이제 정관 개정을 의뢰한 경우는 이제 중앙부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인정받아야지 변경된 정관이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영리 법인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익법인 등록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공익법인 등록은 신규 등록도 어렵고 재등록도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영리 공익법인 등록할 때 이제 3년이 된 후에 재승인을 받으려고 하면은 재승인이니까요 뭐 대충 이 서류만 내면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재승인이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왜냐, 신규는 이제 후원금 기부금 받은 걸 갖고 지출한 보고가 결산 보고가 없지만 재승인은 결산 보고도 빵빵하게 제출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공익법인의 이제 계획도 빵빵하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빵빵하다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수치에 오차가 없도록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관련 업무는 이제 법적인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익법인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라든가 예산, 결산 이런 수치적인 것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과 회계적인 지식을 동시에 겸비한 행정사에 의여야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승인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면서, 혹시 비영리 법인을 정관을 개정해야 된다든가 내부적으로 비영리 법인 운영상에 컨설팅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고, 또 비영리 법인을 갖고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공익법인을 등록하셔야 될 분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전문성을 발휘해서 신속 정확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